역전을 노리는 국민의힘이 지지층 결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힌 선거복을 입고 지원 유세에 나섰던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는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깜짝 등장하면서 합동 유세가 성사됐습니다. 선거운동 시작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어제 첫 합동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함께 막아봅시다. 제가 그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합동 유세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현역 의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기 이제 도봉구에서 있었는데 김재섭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재섭 의원도 5시 반, 그러니까 유세가 시작되기 직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온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뭔가 약속하고 예고됐다기보다는 뭔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합동 유세였습니다. 어떻게 성사된 걸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혹시 내막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좀 늦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선대위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네. 저 유세 직후에 선대위 또 추가 인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7한계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선대위 대거 합류를 했어요. 네, 거의 맞습니다. 다 합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대위 내에서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고 물밑 접촉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저렇게 이제 합동 유세가 이루어지면서 선대위 추가 인선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지속적인 물밑 교섭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아까 어제 유세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비리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실제로 무능하지 않느냐 본인 생각이죠.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토론 과정에서 느낀 것은 경제적 깊이가 깊지 않고 네. 사실 오랜 신조에 따른 경제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국가 운영을 할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오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네. 과거에 여러 가지 있었던 뭐 악연 내지 본인 소신에 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청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국가를 경영하는 것만큼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올라왔다. 이런 취지의 유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세를 이준석 후보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서서 이런 한동훈 후보의 합동 유세 계기가 이것이 아마 또 다른 판세 변화를 예고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또 다른 판세의 변화를 예고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어쨌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뭔가 원팀이 된 듯한, 한 팀이 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데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혹시 저 성사 과정을 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니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에는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고요. 네. 상당히 전략적인 서로 간의 물밑 교감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에 44%에 이르는 지지를 받고도 차점자가 됐는데 전례를 볼 때도 그러한 차점자가 전격적으로 나서서 함께 손들어주고 유세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을 통해서 따로 유세를 쭉 펼쳐왔음에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유세차에 올라서 두 분이 한 그림 안에, 한 구도 안에 잡히는 투샷이 나올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걸 조금 엿볼 수 있었던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전화통화를 통해서 요구했다라는 직접 워딩이 나왔었거든요. 네. 한동훈 전 후보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교감은 있었겠다. 하지만 뭐 하와이로 특사단 파견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점에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당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네. 또 현재 그 위험하고도 무능한 이재명 집권만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도 김문수 후보가 옆에 서 있는데도 친윤 구태 청산이라던가 네. 계엄 옹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한 족적을 내딛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도 됐을 뿐더러 네. 국민의힘을 통해서는
또 원팀을 이뤘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이런 적극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그제 이제 잠실 송파구에서 유세를 할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이름이 적혀 있는 옷을 입고 유세에 나섰는데 어제는 빨간색 기호 2번이 적혀 있는 이름이 없는 옷을 선택해서 또 눈길을 끌었거든요. 혹시 그 옷을 선택한 다른 이유가 뭐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옷에 이름 써 있고 안 써 있고가 이렇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을 미리 계획을 했다면은 네. 상당히 더 전략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옆에 후보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거기 많이 나와 계시는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에게 김문수 후보를 연호하고 네. 또 호소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옷에 이름이 써 있느냐의 여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네. 이름이 있는 옷을 거기 입고 가면은 왔으면.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입혀주거든요, 옷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윤기찬 변호사께서 말씀 주셨지만 합동 유세 이후에 어젯밤 10시 17분, 정확하게 10시 17분에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진종호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제 진정 원팀이 됐다. 당내 결합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눈길이 또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29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29, 30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에 광주에 내려가서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것 또한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동안의 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선거 후원금을 모았었잖아요. 11시간 만에 약 30억 정도의 후원금이 모이는 기록을 세웠었는데 당시에 이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12억 7천만 원에 대해서도 전북도당, 전남도당, 제주도당에 우선적으로 좀 배정을 해달라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네.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전남 곡성을 먼저 찾는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행보들을 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일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좀 오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도 사전 투표를 하는데 광주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은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